조국 전 장관이 조식 선생의 후손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작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 시작이죠. 조국 전 장관은 남명 조식 선생의 후손이다. 이렇게 훌륭한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조식 선생의 직계 후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중을 대표해서 13대손 조영기 씨가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 최고위원의 주장이 알려진 뒤 족보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식 선생의 직계 후손 13대손 조영기 씨는요. 조 전 장관을 남명 선생과 연결 지으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자 모독이다. 창녕조 씨라고 다 같은 조씨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황희석 최고위원이 살짝 말을 바꿨어요. 남명 선생이 조국 전 장관의 직계 선조는 물론 아니나 창녕조 씨 문중이 모두 받드는 선조다. 조 전 장관도 창녕조 씨 자손으로서 남명 선생 뜻을 기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황희석 최고의 이 논란은 조식 선생 사건뿐이 아니었습니다. 조광조 선생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황희석 최고가 앞서 조 전 장관을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당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자 그때 당시 한양 조씨 대중의 회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망언이다. 말에는 정도가 있는 건데 황희성은 조광조 선조와 우리 한양 조씨 문종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라고 그때도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창녕 조씨라고 다 같은 조씨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어제 제가 문득 저는 김해김 씨, 김수로왕의 후손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예. 김해김 씨라고 다 같은 김해김 씨는 사실 아니거든요. 뭐 저도 전주희 씨지만 다 같은 전주희 씨는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뭐 따지고 보면 다 당군의 자손이죠. 뭐 전 왜 그래서 황희석 최고위원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조광조 그리고 뭐 조식 선생의 얘기를 꺼내는 건지 잘 의도 자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런 말을 왜 하는지. 뭐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뭐 아마도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뭐 검찰의 칼을 맞았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조광조 선생이나 조식 선생의 후손들이 더 반발할 정도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더욱 오히려 훼손하는 뭐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황희석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오히려 결과가 거꾸로라면 이제 저런 얘기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도 김해김 씨입니까? 저는 경주 김가입니다. 경주 김가군요. 네, 경수가 있어요. 경수는 35대 손이에요. 예, 진짜네요, 여기는. 또 어디에서 또 저 비판하는 글이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네. 문중에서.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이 참 자기 측근을 잘 두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물론 거기에 대한 시각이 달려는 이제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 전 장관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층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미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도를 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조광조랄지 아니면 조식 선생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가 본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같은 창녕조 씨랄지 아니면 단순히 조 씨란 이유 하나로 조광조 선생을 좀 비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창녕조 씨나 한영조 씨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떠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 자체를 마치 후손인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황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충성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맞지. 이걸 어디다 자꾸 연관을 시켜서 훌륭하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조 전 장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황인석 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단한 어떤 충성심이랄까 그것은 참 알아줄만 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순득 의원님,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조선일보가 한 가지 보도를 했는데 재판을 받으러 나올 때마다 경찰의 한개 중대 70명을 동원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70명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다 떠서 우르르 조 전 장관을 보호하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판사님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일반 사건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조 장관 변호인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이 이제 파견하게 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70명 일개 중대가 동원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그 서울중앙법원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청사 뒤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예. 보통 일반 사람들 뒤에다 세우는데 거기가 복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경우에는 그쪽이 아니고 옆에 그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옆에 사이길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일반 차들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주차 금지입니까? 예, 주차장 뒤로 들어가는 그 통로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면 안 되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싣고 원래 떠날 수 있도록 그 이제 좀 특별 편의를 봐주는 법원이? 예, 그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신변 보호 요청 그것도 이제 사실 뭐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개 중대까지 그거 하는 건 저도 처음 본 거고 뭐 주차 편의라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법원과 검찰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그 보도는 조금 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